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BMW의 베스트셀링 SUV인 X3를 타고 있습니다. X3는 현재 4세대로 풀체인지가 되었고요. 한국 시장에는 작년 24년 4분기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시승을 한 거죠. 아무튼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게 또 파워트레인이 3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게 가장 기본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20X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인 20D X 드라이브가 있고 고성능 버전인 M50 X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물론 고성능을 타면 좋긴 하지만 X3는 제가 타고 있는 20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X3를 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트림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기본 트림이 있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MSP,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서 MSP 프로 패키지가 있거든요. 약간 그릴도 약간 다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블랙한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약간 다른데요. 휠도 20인치가 들어가면서 포피 레드 컬러의 캘리퍼가 들어가요. 이 레드가 주는 감성이 있잖아요. 또 후면부에도 뭐 약간 가니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만큼 비싸니까 다른 건 당연하겠죠. 아무튼 저는 BMW 차를 타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MSP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MSP 호소인. 왜냐하면은 기본 트림하고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에 이 외관적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뭐 다른 브랜드들도 뭐 약간 디자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싼 그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데 특히나 BMW 차량들은 이 MSP 있고 없고 차이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가령 뭐 M 스포츠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도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저는 BMW 차를 살 거다 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해서는 MSP 넣으세요. 이게 나중에 뭐 중고차로 되팔 때에도 훨씬 감가가 덜하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중고 감가까지 되팔 거를 생각하면은 MSP는 must have PP 꼭 넣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20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타고 있는데 아무튼 차량 가액은 7,440만 원입니다. 물론 뭐 중형 SUV가 수입이긴 하지만 7천만 원이 넘으면은 결코 가성비적인 차량이 아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아쉽게도 GLC 신형은 아직 타보진 못했는데 보통 이제 GLC랑 X3랑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GLC가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얘랑 거의 차이가 1,000만 원 정도가 나더라고요. 아니 1,000만 원이면은 웬 말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그 삼각별이 주는 감성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주행 질감도 벤츠가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그런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BMW 차량들은 뭔가 좀 벤츠스러워진 주행 질감이라든지 성향들이 좀 커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그래가지고 동급이면은 BMW가 조금 더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기본 트림은 6,800만 원에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전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형의 코드명이 G45인데 그 이전 버전 있잖아요. 이전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MSP 기준으로는 풀체인지가 되었는데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보통 요즘 뭐 국산차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풀체인지 되면 얼마나 비싸져요.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팰리세이드도 이번에 3세대로 풀체인지 됐잖아요. 근데 가격이 550인가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에 반해 요즘 수입 브랜드들은 풀체인지가 되어도 뭔가 가격 변동 폭이 국산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뭔가 크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다. 진짜 옛날 있잖아요. 막 8, 90년대. 그때는 뭐 지금이랑 이런 자동차 이런 시장이 좀 달라가지고 수입차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수입차가 정말 비쌌지만 지금 현 시점 2025년 시점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수입차가 좀 가격 진입 장벽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하면 국산차가 정말 많이 비싸지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좋아지긴 했어요.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비싸진 거겠죠.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또 이제 BMW 차량을 타보는데 진짜 이게
제가 구형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신형 X3 같은 경우는 하체도 컴포트해가지고 승차감도 편해, 뭐 로드 노이즈, 윈드 노이즈, MBH도 조용해서 너무 안락하고 좋아. 근데 실내 마감재 이것도 뭐 과거와 비교해서는 약간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근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 뭐 천연 가죽부터 해가지고 알루미늄 가니쉬, 또 인터랙션 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물론 이 대시보드 이런 것들도 뭐 재활용 소재가 들어가 있대요. 뭐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뭔가 소위 말해서 짜치는 그런 느낌까지 들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글라스 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뭐 개방감 좋고 너무 제가 호의적인 걸까요, X3에? 아무튼 딱히 단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그런 문제점들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느껴진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안 가요. 지금 너무 막히는 길인데 신형 X3는 전 파워트레인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입차가 보통 내연기관에 48V 요 배터리 시스템을 장착해서 MHEV 파워트레인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X3도 뭐 디젤을 사건 뭐 가솔린을 사건 뭘 사건 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저공해 3종 획득했죠. 그래서 뭐 공영주차장 이런 데에서 할인 들어가죠. 다만 연비적인 측면이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원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종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EV 주행, 그러니까 전기 모터 주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연비를 기대하시면은 안 돼요. 가솔린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연비 차이가 뭐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렇게 정차 중이라든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또는 스르륵 가다가 정차하기 직전에 그럴 때에는 이 RPM 게이지 있잖아요. RPM 게이지가 원래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탄력 주행을 하더라도 RPM이 좀 뭐 1000 뭐 이상으로 아니면 뭐 800이나 뭐 900 그 정도로 떨어지는데, 얘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뭐 조그맣긴 해도 있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슥 가다가 정차할 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 또 막혀서 정차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영등포 사거리거든요? 여기 고가다리를 없애가지고 안 그래도 막히는 길인데 더 막혀요, 이거. 이거 왜 없애는 거죠? 뭐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없앴다는데, 아니 세상에, 없애서 더 막혀요, 더 막혀. 좋아진 게 없어, 이거. 아무튼, 네. 지금 쭉 가다가 정차를 해볼게요. 하다가 앞에 브레이크 밟았기 때문에 정차하겠습니다. 이럴 때 RPM 게이지가 0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랬을 때 뭐랄까 약간 전기 모터로 그냥 스르르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엑셀 페달을 안 밟더라도 뭔가 이제 엔진이 돌아간다는 그런 사운드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회전 질감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아주 저속에서 쓱 가다가 정차하기 직전에는 좀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기 모터의 특유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BMW 신형 차량들은 인터랙션 바, 이 무드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X3는 기본 트림에도 인터랙션 바가 그냥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막 옵션화 해가지고 좀 차별화하면은 은근하게 내가 실 오너가 되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곤 하거든요. 근데 X3는 차별화가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 모드 한번 바꿔볼까요? 여태까지는 Efficient, 에코 모드로 달렸고요. 여기서 Personal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 중앙부랑 여기 도어 트림 쪽에 잘 보세요. 이렇게. 근데 Efficient는 원톤이라서 안 이쁘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도어 가니쉬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거 봐요. 투톤으로 기깔나게 들어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 인터랙션 바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하고 다르게 왜 이쁘냐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바를 약간 클리어 타입으로 덮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크리스탈 느낌이 나요.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슈르륵 하고 투톤으로 들어와요, 라이트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코너 구간을 갔을 때에도 이
BMW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쫀득한 코너링은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하체가 되게 말랑말랑해졌거든요. 편안하죠. 편안하긴 하지만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에는 롤링이 살짝 오기도 하고요. 바운싱도 미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세 제어 능력도 물론 출중하긴 하지만 과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살짝 좀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X3로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보통 스포츠 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의 SUV 시리즈를 안 사시거든요. 세단을 사십니다, 보통. 뭐 3 시리즈라든지 5 시리즈, 뭐 4 시리즈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BMW에 들어가는 룸 라이트 있잖아요. 이게 LED긴 한데 컬러가 완전 화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박등도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의 컬러라서 너무 고급집니다. 보통 이제 간접등이라고 하죠. 보통 형광등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에는 피로도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집에서 이 뭐랄까 좀 은은한 조명을 씁니다. 은은한 뭔가 한 4성에서 5성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은은한 그런 간접등을 쓰는데 그런 느낌이 나요. BMW 룸램프의 요 라이트가.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비건 가죽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인 거죠. 그래서 이코너 뭐 그런 시트가 있고 한국 시장은 천연 가죽인 배간자 시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림을 조금 올라가면은 메리노라고 좀 더 고급스러운 가죽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 X3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루프를 보시면은 이게 글라스 루프가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신형 5 시리즈에도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글라스 루프가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몇백 대의 차를 타보면서 글라스 루프의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장점으로는 개방감이 좋다. 왜냐면은 아무리 요즘 뭐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하더라도 이 면적 자체가 글라스 루프처럼 다 이렇게 제껴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가려지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많기 때문에 개방감에 있어서는 글라스 루프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거는 차급이 큰 거보다는 작은 차량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형급이라든지 뭐 준중형급이라든지 뭐 중형까지도 괜찮아요. 아무튼 차급이 작을수록 글라스 루프가 있으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대신 이게 단점이 있는데 썬루프처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자체가 불가능해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건강을 위해서는 끊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썬루프를 열고 뭐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글라스 루프는 뚜껑을 열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양옆에 창문으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쉐이드가 지금 제가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선쉐이드가 이게 살짝 반투명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살짝만 해볼까요? 저 뒤쪽만 살짝 해볼게요. 근데 X3 같은 경우는 이 선스크린이 아예 불투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X3는 완전 불투명한 선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는 브랜드의 차량들은 미묘하게 햇빛을 받으면 뭔가 반투명하게 작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은근하게 그게 자외선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 이럴 때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막 하늘에서까지 막 이렇게 막 태양열까지 나오니까 조금 그럴 땐 덥더라고요. 아무튼 X3는 완전히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진짜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모든 물건이라든지 뭐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테일이 모여서 퀄리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X3도 솔직히 말하면 막 럭셔리, 뭐 하이엔드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차를 타보고 요목조목 뜯어봤을 때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퀄리티에 있어서는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 뭐 X3랑 뭐 GB70이랑 뭐 GLC 뭐 이런 중형 뭐 SUV 조금 뭐 고급진 거 보고 있는데 뭐가 낫느냐라고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단연코 X3를 강력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가성비로 타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진짜 가성비로 탈 거면 소형 SUV 타야지, 안 그래요? 아무튼 X3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느끼는 바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BMW 그룹에서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타고 있는 X3입니다. 5 시리즈 다음으로 잘 팔린다고 해요. 그만큼 총점에 있어서 그 오각형 있잖아요. 총점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차량인 것 같아요. 와, 야간이 되니까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광량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광량을 올려볼게요. 야간 주행 시는 감광이 돼서 약간 줄어드네요. 오. 근데 이 중앙에 요 무선 충전 패드 앞쪽에 보면은 M 마크가 그려진 뭐 패널이 있거든요. 역삼각형의 패널. 요거는 뭔가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능이 별도로 없는 그냥 모양이더라고요. 뭔가 인테리어적인 효과긴 한데 뭐랄까 좀 뭔가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자동차들을 매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 다양한 차들을 맨날 타잖아요. 몇백 대를 타보고 맨날 뭐 차 어떤지 느껴보고 그거를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뭐 대충 그런 저만의 그런 공식이 있어요. 뭐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 뭐 실내 정숙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X3는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방금 노면 깨진 곡 지나갔을 때에도 19인치 휠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런 충격이라든지 소음들을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변식 댐핑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변식 댐핑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저 그런 차량들이 있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차량들이 있는데 X3는 후자에 속합니다. 바꾸면 진짜 달라져요.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이 팍 꽂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X3를 타고 다녔는데 진짜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차를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탔는데 뭐 처분을 해야 되나, 뭐 카푸어가 돼봐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만큼 정말 만족감이 좋은 차량인 것 같긴 해요. X3 타시는 분들, 실 오너분들 의견을 들어도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시면서 타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게 4세대로 오면서 좀 뭐 아이코닉 글로우 들어가면서 약간 심플해지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가장 호불호가 크긴 한데 저도 사실 뭐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BMW가 좀 방향성을 잘못 짚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잖아요. 뭐 덩치감에서 오는 포스인진 몰라도 그렇게까지 안 이상해요. 그리고 오히려 쌈박해서 예쁘게 느껴져요. 이 각들이 뭐랄까 너무 예쁩니다.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사진빨이 정말 안 받는 차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사진빨이 안 받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아쉽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생기지가 않았어요.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막혀서 밟을 수는 없지만 이 패들 시프트 좌측에 보면은 부스트 모드도 따로 존재하거든요. 부스트 모드를 꾹 누르면은 최대 한 10초 동안 오버부스트가 되면서 이 차량의 출력을 극한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190마력이거든요. 시스템 출력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출력이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출력 자체 면에서는 사실 190마력 하면은 엄청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밟아보면은 진짜 이 엔진하고 막 변속기, 파워트레인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90마력짜리 차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90마력의 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화끈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X 드라이브만 타도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고성능 버전인 M50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흡사 그거인 거죠. 보통 이제 BMW는 3 시리즈로 입문을 많이 했는데 320i 처음 탔어. 야, 이 BMW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과 편안한 승차감과 함께 날렵한 이런 코너링, 야, 이런 것도 좋은데 330i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30i 시승해봐요. 더 좋죠. 당연히 뭐 출력도 달라지고 하니까. 와, 330i만 타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뭐 M34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탔어. 당연히 엔진이 다르니까 또 다르지. 그러다가 진짜 진또배기 M 시리즈는 어떨까. 그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뭔가 점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그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도 거의 BMW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BMW 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3 시리즈를 얘기했으니까 3 시리즈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의 분들은 320i 샀어. 그러면은 뭐 BMW를 다시 구매를 하더라도 똑같은 3 시리즈를 안 사거든요. 다른 차들을. 근데 BMW는 똑같은 3 시리즈 또 사요. 다만 320i보다 좀 더 높은 트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특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감명을 받고 어떠한 포인트에서 희열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만드는 브랜드가 바로 BMW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봐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행사장도 다니고 뭐 직업 특성상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브랜드 행사 같은 경우는 눈치가 보이니까 뭐 두루두루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저의 취향은 BMW인 것 같아요. BMW 차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인 여유만 된다면은 BMW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형에 들어가는 디지털 키인 거죠. 그냥 무난합니다. 뭐 열고 닫기, 트렁크 열기 그 정도만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근데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벤츠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소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뭐 심플하긴 하지만 뭐랄까 좀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반면에 요즘 신형 벤츠 디지털 키 보면은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요즘 신형 벤츠키. 그래서 BMW가 이 디지털 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액정 화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옵션으로 사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배터리가 또 이제 자주 충전 형식인가요? 그게? 아무튼 이게 액정 형식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자주 갈아주던지 아니면 충전을 해줘야 돼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형 530i를 시승했을 때 그 디지털 키가 나왔었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만약에 주머니에 있던 디지털 키가 떨어지기로 하면은 끔찍해요. 그 액정이 깨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너무 막히는 서울 시내라든지 너무 막히는 이런 수도권에서는 좋은 차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이런 BMW 차량들은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거 봐요. 이렇게 바꾸면은 엔진 사운드부터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무빙되는 인터랙션 바부터 해가지고 달렸을 때 부스트 기능 쭉 써가지고 오버부스트 팍팍 해갖고 고RPM 팍 쏴줘가지고 엔진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서울은 너무 막힙니다. 아무튼 이게 인포테인먼트가 신형으로 오면서 OS9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비 같은 경우도 T맵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비가 쓸모가 있어졌다. 요것도 장점으로 와닿습니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입차 내비가 그냥 진짜 무쓸모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연동도 너무 안 되고 인식률도 별로고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핸드폰을 거치해서 쓰던지 아니면 폰 프로젝션을 통해서 내비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의 최초가 볼보 브랜드인 것 같고 볼보 다음으로 뭐 BMW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벤츠들도 한국형 T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내비가.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사용성이 좋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2열 시승기도 잠깐 했었는데 일단 이게 뭐 플랫폼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CLA라는 플랫폼과 함께 뭐 전장, 전폭 이런 것들이 좀 커지긴 했지만 드라마틱한 수치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뒷자리가 중형 SUV임을 감안하면은 엄청 넓진 않습니다. 1열과 조금의 자리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덩치가 정말 크신 분들 있잖아요. 2X라지 그 정도의 덩치를 가지신 분들은 오래 타면은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아래 정도의 그냥 보통의 체구를 가지신 분들은 성인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승차감이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편안합니다. 1열도 편안하지만 2열도 거의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막히니까 이만 가볼게요. 안녕.